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이거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해 여름이었고요. 그때 한참 조사를 했는데 기무사령관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한민구 장관은 난 그런 적 없다라고 하다가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를 하면서 수사가 중단됐죠. 그런데 최근에 군인권센터 측이 그 당시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입수했다면서 당시 청와대, 그러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계엄령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이죠. 그런데 어제 군인권센터 측이 추가 폭로를 내놨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해 검찰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데 더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수사 과정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건이 드러난 후에 검찰이 합수단 만들어서 수사를 했는데 이게 부실 수사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일단은요, 최초로 이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게 12월 16일 이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7일 이 정도인데 한민구 장관이 지시했다 이건데, 예. 저희가 제보를 받은 거는요, 예. 그보다 더 훨씬 이전인 12월 10일 날 조현천 사령관과 예. 김관진 장관이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그 직후 조현천 사령관이 소광원 장군에게 계엄령 보고문서 수기 작성을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관이 지시한 것과 청와대가 지시한 건 엄연히 굉장히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일까요? 청와대 발이면 예.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예. 지시한 거면 그 윗선이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개 장관과 청와대발 국가안보실장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게다가 국방장관이 지시를 했다고 하면 이제 기무사 말처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모의 훈련처럼 짜본 네. 겁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질 개연성이 있지만, 설득력이 가질 수도 있지만요. 사실상 애초에 예. 이 계엄령 문건 자체를 만드는 것은 합참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기무사가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청와대에서 장관 거치지 않고 바로 기무사로 명령이 내려왔다면 이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는 누가 계엄령 계획의 윗선인지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 그 중요한 단서를 지금 피의자인 한민구와 김관진의 말만 듣고 수사를 종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 만나기 일주일 전에 청와대와 이제 기무사령관이 만났다라는 이 얘기,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이거 제보자 복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수기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이게 청와대로부터의 오더다, 명령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답니까? 그거는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고강도로 수사하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보다 또 훨씬 이전에 네. 2016년 10월에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에게 네. 계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거든요. 예. 이거는 불기소 처분장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상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월 10일 날 김관진과 조현진이 청와대에 만나는 걸 알고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기무사 문건 작성 작업이 시작된 것도 2월 10일이라고도 나오고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피해자 말만 듣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 그 앞서서 이거 문건을 관여했던 TF 실무자들은 왜 소환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알고도 덮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청와대에 일주일 전, 국방장관 만나기 일주일 전에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다녀와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청와대로부터의 오더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진술을 다 확보해 놓고도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왜 검찰이 수사를 뭉갰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 국민들 앞에 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를 하면서 사건 수사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조현천이라는 키맨이 없으면 더 못하는 수사는 아니었어요? 저는 달리 봅니다. 키맨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진 실장이 난 모르 그런 말 들은 적 없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내란죄는 굉장히 중대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내란은 뭐죄? 우리가 예. 기억하기로 이석기 씨 같은 경우에도 뭐 배지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강석가처럼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결국은 내란 선동죄예요. 예. 이거는 내란 음모죄가 명백하게 성립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군대 무기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내란 음모죄라는 이 사건의 크기에 비해서 무게에 비해서 너무도 허술하게 수사가 중단이 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 근데 그 의혹이 그 문제 제기가 사실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뭐냐면 이 계엄 문건 수사는 지난 정권 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번 정권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난해. 네네. 근데 굳이 이번 정권의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요. 예.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검찰이 그만큼 개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보호해야 할 사람들? 전 정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 엄호하는 세력이 검찰 안에 여전히 적폐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이름들이 말하자면 김관진 전 실장, 황교안 대표 이런 사람들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 겁을 낸 게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한교안 후배들이 다 검찰에 많지 않습니까? 한교안 키즈들이.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정관 예우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현재 검찰총장 이름도 언급을 하셨어요. 네네. 계엄 문건 수사가 한창일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고 있었는데 보고 받은 거 아니냐? 이 문제 제기하신 거예요? 보고는요. VIP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예.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과 예. 지검장인 윤석열 현 총장이 다 보고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보고 나는 못 받았다. 보고 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변명입니다. 사실. 그런 식의 자세를 임한다면 검찰총장 그만두셔야죠. 지금 이제 대검 관계자가 이렇게 해명을 했더군요. 이 계엄 문건 사건은 별도의 수사단이 합동수사단으로 꾸려서 운영이 됐었다. 이럴 경우에는 불기소 이유 통지서 만들 때 검찰 내부 결재 없이 담당 파견 검사가 독립적으로 일괄 처리를 한다. 다른 합수단 형태의 수사도 다 그런 식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원문을 공개했는데 보니까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예, 사선요. 저희 문건에는 예. 안 그려져 있고요. 저희는 그거 참여연대하고요. 예. 군인권센터가 나머지 3명의 개인과 함께 각각 고발한 거라서 예. 불기소 처분장을 공이 다 공유를 하거든요. 예. 이것을 법무법인이 뗀 원본 서류에도 사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것을 저희가 사진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하신 걸 봤는데 대검에서 공개한 것과 달라서 의아하다 했어요. 네, 그런 대검 관계자가 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합동수사단은 특검하고 다릅니다. 예. 특검은 보고할 이유가 없죠. 예. 합동수사단은 군검이 동시에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렸지만 당시 노만석 부장검사는 예. 서울중앙지검 소속입니다. 이게 무슨 파견이 된 거죠, 하늘에서 합수단으로. 뚝 떨어진 별개의 조직이 아니에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님의 변명은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예, 이번에 제기한 의혹은 여러분 계엄 문건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계엄 문건을 수사하는 과정이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 제기고 그 과정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부실 수사를 알고도 그냥 도장 찍은 거 아니야? 이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검찰의 해명 사선 결재였다. 즉 그냥 지긴 안 지키고 쭉 그어져 있었다라는 것과
찍혀졌다라는 이게 지금 약간 진실 게임처럼 흐르고 있어서 이거 참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와중에 소장님 하태경 의원이 네. 임 소장님을 국감 위증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위증죄 성립 안 되고요. 자, 위증죄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그 네. 계엄 문건 원본이요라고 이번에 국감에서 발표하신 그게 네. 원본 아니다. 그거 베껴서 작성한 필사본이고 네. 지난해 공개했던 그 문건에도 NSC 언급은 있었는데 없다라고 대답한 것도 위증이고 뭐 이렇게 누차 설득을 해도 안 되시는 분이라서요. 그리고 의정 활동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다음에 국회에서 못 보실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 호도하거나 본인이 틀려고 좀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군인권센터를 군계담센터라고 그 모욕하신 분입니다. 예,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베껴서 작성한 필사본이었다. 요거는 필사본은요 피해자가는 그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표식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원본을 못 공개한 겁니다. 다른 부분을 특별히 건드린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원본이다 이런 주장이신 거고요. 네, 왜냐하면요 이 문건은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위험한 불장난을 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시민단체입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